예, 시장이 또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갑니다. 기술적 시장 분석합니다. 차트의 기술, 김중근 마크로에치 코리아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만 하더라도 조금 우리 시장이 내성을 갖는 듯, 차별화하는 듯,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듯 하다가 또 오늘 좀 밀리는데요. 예. 전체적으로는 지난번 급락 이후 반등 약간 박스권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예, 사실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다 똑같고요. 그래서 제어의 바닥이겠지라고 생각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 차트 이론에, 특히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이제 하락 파동 중에서 이제 충격 파동인데, 충격 파동의 바닥을 잡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려니 하고 예단하기보다는 시장이 스스로 돌아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그 차트를 보면서도 자, 이제 돌아서겠지 하는 그런 징조를 좀 찾으면 좋겠는데 그게 선뜻 나타나지 못해서 참으로 답답한 모습입니다. 지금 차트는 지금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아래쪽에 RSI를 보더라도 우리가 바닥이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난감한 이런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를 말하기 전에 코스피 지수의 앞날을 예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오히려 코스피의 앞날을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인해 가지고 크게 떨어졌습니다만은 마지막 파동 현재의 파동을 하락 파동에서 엘리어트로 따져본다면 16,764배 시작해서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현재 5번 파동의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5번 파동에 대한 얘기는 하락 파동 중에서 제일 마지막 파동이다 보니까 거의 바닥권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이 당장의 바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닥 부근 정도라고 보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가 같이 연동되지 않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파동을 세어본다면 이 고점에서 하나, 둘, 셋, 넷 정도 왔으니까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내려가는 다시 말해서 전자점을 살짝 무너뜨리는 정도에서 바닥을 만들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가지 않겠나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을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장 이번 주에 있을 FOMC 미팅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또 우리 한국 금통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혹시 전 세계 경제가 전쟁 등도 인해가지고 리세션으로 빠지지 않을지 하는 우려감 등등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함재가 시장을 웅들고 있다 보니까 차트에서도 전반적으로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성급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역시 코스닥 지수도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조금은 더 떨어지면은 거의 바닥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을 835원저리를 이 근처를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글쎄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섹터별로 접근, 제한적인 접근입니다. 확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근에 리오프닝이라든지 몇 가지 좀 올라오는 것 가운데 어제는 조선주가 강했고요. 연속성을 좀 갖는 건 해운주입니다. 해운주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아무리 약세로 전반적으로 지수가 엉망이 될지라도 종목별로 섹터별로는 나름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을 때 조선주 또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운주는 예를 들어서 상하이 해운지수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야말로 물류란 물동량 때문에 상당히 여기저기서 고난을 겪고 있다 보니까 해운주는 상당히 차트로 보아서도 상당히 그림이 추세가 좋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H&M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내내 하락세를 보이면서 소위 일목균형세라 말한다면 보다시피 이제 구름 아래쪽에서 내내 참 답답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이 기준선을 넘어섰고요. 드디어 이제
구름을 넘어서는 참 구름이 얇은 쪽을 골라가지고 구름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구름 두터운 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받고 올라가지 못했는데 결국은 뚫었으니까 그동안의 하락세가 끝나고 이제는 상승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장 올라가기보다는 물론 항상 올라가고 나면 좀 조정을 받고 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보일 때 매수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고요. HMM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펜오션도 그러니까 HMM은 컨테이너 쪽이고 펜오션은 이제 벌크 쪽입니다만은 역시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똑같은 차트죠. 그러니까 하락세에서 구름 아래쪽에서 구름의 저항을 받고 상승하지 못하다가 구름 얇은 곳을 통해서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바로 가든지 아니면 가다가 조정을 받고 가든지 간에 어차피 상승세가 예상되니 현재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못합니다만은 소위 리오프닝 관련 또는 해운 관련해가지고 펜오션이나 HMM에 대한 관심은 하나 좋다고 말하기는 거의 우회를 가르기 어려울 정도로 차트 모양은 깨끗하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HMM, 펜오션 둘 다 비슷한 모양새로 구름대 위에 올라와서 소위 이제 예쁜 모양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긴장감으로 에너지 관련주, 도시가스 이런 업종들이 계속 관심을 받습니다만, 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참 어렵습니다. 예, 종목 좀 봐주세요. 예, 도시가스주 관련주에 그런데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 대성에너지입니다만은 과거 대구 도시가스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건 예전에 한 9,000원 언저리 하던 게 금방 16,000원이니까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정말 여기다가 손을 들어가기에는 정말 잘못하면 대일까 싶어서 무섭죠. 물론 추세를 본다면 상승세니까 이런 종목도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 비슷한 종목 중에서는 삼천리라고 있거든요.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삼천리나 대성에너지처럼 물론 추세상으로 봐서는 구름을 벗어났으니까 상승세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대성에너지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약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삼천리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삼천리가 오히려 더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반면에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유가 관련해서 우리가 통상 이야기로 가스오일을 쉽게 떠올립니다만 가스오일은 보다시피 그 구름을 넘어설 때 사다가 못 넘어서고 이런 답답한 모습이었다가 결국은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역시 가스오일에 당장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위험해 보이고 반면에 가스와 관련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와도 연결이 되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삼천리 또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를 이제 조정 시점을 매수의 시기로 잡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요. 유가가 오르면 SO일이나 과거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이런 게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로 해서 급등락이 워낙 많이 펼쳐지고요. 편안하게 가긴 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쪽이 이제 리오프닝, 그 중에서도 이번 주에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엔터주인데요. BTS하고 블랙핑크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십니까? 저 BTS를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하이브 좀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하이브, 사실 BTS 열심히 노래를 듣습니다만은 하이브 주가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약간 발동이 좀 덜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42만 원대 가다가 한동안 급등세를 보이다가 오랜 기간 조정을 보였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살짝 이제 기준선을 넘기는 모습인데 이 완벽하게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아까 우리가 여러 종목에서 보았듯이 이 구름을 뚫고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이제는 구름을 벗어났고 그늘을 벗어났고 이제는 상승세구나 라고 볼 수가 없을 텐데 물론 하이브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상승세에 이제 시동을 걸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브를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현 시점에서 일부 매수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서 구름 아래쪽으로 온다면 좀 더 매수하고 그러다가 구름 안에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구름을 넘었을 때 마지막으로 매수하는 소위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좀 더 안전한 전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슷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로서 예를 들어서 뭐 JYP 같은 경우를 보다면 역시 JYP는 아까 하이브보다 조금 더 앞서가지고 이제 구름 안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구름을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YG 같은 경우에는 구름을 들어갔다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구름을 벗어나기 직전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YG는 제일 먼저 앞서서 달리는 거고요. JYP는 그 중간쯤에서 구름 안에 있는 상태이고 반면에 하이브는 이제 구름 가기 전 아래쪽에 있는 이런 상태이니까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좀 하이브 예를 들어서 뭐 좀 아직까지는 수제가 확실치 않지만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하면 하이브를 끄지고 아니면 그게 아니고 수제가 확실한 쪽으로 거래요. 좀 더 안전한 쪽으로 거래하고 있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구름을 벗어나고 있는 YG 또는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SM도 마찬가지로 그룹을 벗어나랑 말랑 하는 거니까 그런 종목을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담으신다면 예를 들어서 성향에 따라서 하이브 쪽이냐 아니면 YG 쪽이냐 하는 쪽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그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편안한 투자가 이제 엔터지고요. 엔터지도 함께 좀 오릅니다. 오랜만에 외환시장도 좀 체크를 해주시죠. 이거 1190원대 중후반에서 좀처럼 환율이 아래쪽으로 안 내려오네요.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각국 무역 경쟁국 간의 환율 변동 추이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1일부터 이때까지 약 한 7% 정도의 평가 절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역 경쟁국이었던 예를 들어서 뭐 대만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본다면 뉴 타이완 달러 또는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절상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무역 경쟁국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머징 마켓 중에서 우리나라 원화와 비슷한 절하를 보이는 것은 필리핀 페소 정도가 한 6% 정도 절하를 보였고 다른 나라 속아도 그렇게 절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은 1200원까지 갔다는 것은 오히려 펀더멘털 보아서는 상당히 과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차트를 보더라도 그런 간간히 1200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위쪽으로 막혀있는 건 가까운 모습이죠. 반면에 전반적으로 해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무역 경쟁국인 예를 들어 일본의 엔화를 본다면 올해 엔화는 최근 들어서 점점 그 고점이 낮으면서 하락세 보이는 소위에서 엔화가 절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안화 같은 경우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아예 구름 아래쪽에서 달러 위안화 하락세 다시 말해서 위안화가 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경쟁국들의 통화들이 예를 들어서 엔화도 절상되고 있고 위안화도 절상되고 있고 미국 타이완 달러도 절상되고 있고 싱가포르 달러도 절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만 굳이 도기화청청 상승세가 되어서 1,300원, 1,500원, 1,400원 이상 상승세가 보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보다시피 그동안의 절상폭도 절하폭도 너무나 크고 그리고 위쪽으로 차트를 보더라도 위쪽으로 계속해서 1,200원대에서 저항을 받는 꼴을 봐서는 위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박스 코너에서 왔다 갔다 하리라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략과 관심 섹터 있으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역시 뭐 해외 쪽으로 리오프닝 관련주가 여전히 저는 관심사를 두고 싶은데 아까도 엔터테인먼트를 보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역시 이제 들어서야 추세가 확실한 건 구름 밖으로 나온 종목들을 본다면 호텔 신라가 역시 이제 구름 밖으로 막 벗어나고 있으니까 실적도 있고 기대감 그렇게해서 뭐 리오프닝 관련주를 시장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차트에서 이제 막 상승세로 돌아선 종목을 위주로 선택하신다면 이런 좀 어두운 하락세가 이어지는 이런 장세를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술적 시장 분석 마크로에치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